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존 사노 박사의 통증, 마음이 보내는 경고, 통증혁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의 말. 이 책은 1984년 출간된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의 후속작이다. 그 책에서 나는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통증 증후군이라고 나는 줄곧 생각해왔다. 첫 책이 출간된 이후 나는 TMS,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개념을 더욱 가다듬어 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통증 증후군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체 성인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포브스지 1986년 8월호 기사에 의하면 유행병처럼 번지는 각종 통증 때문에 한 해에 무려 56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통증은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기 다음으로 병원을 찾는 흔한 질환이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진 것은 불과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수백만 년 전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허리가 최근 몇십 년 동안 갑자기 약해졌다는 말인가? 왜 그토록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늘어나는 통증 환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통증에 대해 왜 그토록 무력한가? 나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다. 나의 기본적인 주장은 의학계가 다른 모든 유행병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잘못된 진단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흑사병이 창궐할 당시에도 의학계는 박테리아나 전염병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통증처럼 흔한 질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지만 의사나 연구자들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에 잘못된 의학적 편견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잘못된 편견이란 이처럼 흔한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척추 구조의 이상이나 근육의 화학적 기계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정과 신체의 변화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기존 의학의 생각도 무시하지 못할 편견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TMS에 대한 진단 경험 결과 내 의견은 이 두 가지 편견과 상충한다. 허리, 목의 통증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신체 조직의 생리적 이상이며 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내가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은 1965년 뉴욕 의과대학 부설 하워드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의 외래 담당 의사로 부임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나는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내가 배운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통증은 척추나 관절, 디스크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운동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팔, 다리의 통증은 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신체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신체 구조적 진단에 근거한 주사나 초음파 온열 치료, 마사지, 운동 등의 치료법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몇몇 경우에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다. 배나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가 강해져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다. 실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한 결과 통증의 유형과 신체 검사 결과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척추의 퇴행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통증이
척추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고는 했던 것이다. 그리고 디스크는 왼쪽으로 탈출되었지만 통증은 오른쪽 다리에서 느끼는 경우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기존의 진단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던 중 통증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은 이들 통증 환자 중 무려 88%가 긴장성 두통, 편두통, 속쓰림, 틈새 탈장, 위궤양, 대장염, 경련성 결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건초열, 천식 등 정신적 긴장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 증상도 TMS의 일종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환자들에게 TMS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방을 했더니 놀랄만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야 어떤 환자가 치료 가능하고 어떤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 책에 제시된 내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먼저 밝혀둘 것은 이 책은 통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TMS는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진단이다. 따라서 그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따르면 된다. 다양한 감염증의 원인이 박테리아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세균을 막는 항생제를 개발한 것처럼 통증의 원인이 정서적 요소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면 된다. 나는 전통적인 통증 치료법에서 어떠한 일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그보다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엉터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점은 책을 읽어나가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의 진단법이 소위 말하는 전인적 의학에 속하는 것일까? 그러나 불행히도 요즘의 전인적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과 유사과학, 미신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에 붙이는 이름의 다름 아니다. 정통의학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조건 전인적 의학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다.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에서 놓친 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모두 전인적 의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아마도 전인적 의학이라는 것은 건강과 질병의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는 의학에 붙여야 할 이름일 것이다. 이런 정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엄정한 의학 방정식에 정서라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변수를 추가할 때는 증거나 결과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 제시된 내 진단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의 전인적 의학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내 진단이 좋은 의학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좋은 의학이란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경험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의학을 말한다. 통증을 비롯한 TMS가 정신적 긴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의학은 심리적 요소가 아닌 신체적 진단을 내려왔던 것이다. 전인적 의학을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의학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의사들은 전인적 의학의 시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 질병과 관련하여 정서적 요소를 제외하는 것은 열등한 의학이며 열등한 과학이다. 비록 통증이 정서적 현상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엄연히 신체 질환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룰 줄 아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통증을 심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체적 진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TMS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한편 심리적 이유로 인한 질환에 대해 훈련을 받은 의사는 매우 드물어 통증 환자는 일종의 진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만다.
통증은 모두 심리적인 것이다 라는 다소 경멸적인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도 TMS에 대해 훈련받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TMS 진단에 대해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TMS 환자들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책 한 권이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내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통증이 있다면 먼저 암, 종양, 뼈나 기타 부위에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통증이 국민 건강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때 통증의 원인에 대한 의학계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보니 이 책의 전작인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읽고 통증이 사라진 독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독자들은 통증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환자들의 명확한 이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새로운 생각은 실험과 반복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이 지닌 생리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 제기된 나의 생각 역시 많은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과학적 의학의 맥락 속에서 동료들이 직접 검증해보고 틀린 것은 수정해 주기를 기꺼이 바란다. 다만 내 작업을 무작정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통증은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반드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1. 통증의 증상. 목이나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 달리기를 하거나 아이를 팔로 들어 올리거나 혹은 10여 년 전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통증이 재발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신체 특정 부위의 상처나 손상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 물론 활동을 하다가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통증을 신체 활동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허리가 원래 약하다거나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이 대부분의 생각은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재난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그 끔찍한 통증이 재발할까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른바 반불구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또 허리를 다칠까봐 아무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은 척추나 관련 구조의 상처 또는 질병 때문에 생기거나 척추 주위의 근육과 힘줄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의사들은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진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반면에 나는 지난 17년간 이와는 매우 다른 진단에 근거해 통증을 해결하는 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생기는 근육, 신경, 힘줄, 인대의 상태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점은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치료 프로그램의 높은 성공률로 증명되었다. 현대의학은 근본적으로 기계적이며 구조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신체를 매우 복잡한 기계로 간주하고 질병은 감염, 외상, 유전적 요인, 퇴화, 암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연구실에서 증명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의학은 연구실 실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 의학 발전에 있어 연구실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페니실린과 인슐린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마음과 그 기관인 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그를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서는 건강이나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의사들 대부분은 신체 질병에 있어서 정서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서가 신체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불편해한다. 그들은 마음에 관한 것과 몸에 관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의 문제만 다루려고 한다. 12지장 궤양이 그 좋은 예다. 12지장 궤양은 심리적 긴장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의 초점을 심리적이 아닌 의학적인 부분에 두고 있으며 위산 분비를 중화시키거나 방지하는 약을 처방한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학은 열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그토록 주의를 받았던 대증요법밖에 되지 못한다. 하지만 신체를 치료하기만 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근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만다. 물론 몇몇 의사들은 심리적 긴장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당신은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등과 같은 피상적인 수준이다. 통증은 당연히 신체에 문제가 있는 증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원인을 심리적 요소로 돌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체 구조를 통한 설명에 집착한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오늘날 통증이라는 전염병이 이토록 만연하게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이 신체 구조적인 이상 때문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에 의하면 이런 흔한 통증은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이라 불리는 특정 근육, 신경, 힘줄, 인대의 생리적인 성질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에 의하면 이런 흔한 통증은 TMS, 텐전 마이오사이티스 신드롬,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이라 불리는 특정 근육, 신경, 힘줄, 인대의 생리적인 성질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MS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정서의 결과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누가 TMS에 잘 걸리며 TMS가 자주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지, TMS에 일정한 유형이 있는지, TMS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2장, 3장, 4장에서는 통증의 심리학과 생리학,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뒤이어 5장과 6장에서는 지금까지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 마지막 장에서는 건강과 질병의 관점에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바라는 것으로 끝맺으려 한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